우리 부대엔 노비가 있지.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진짜 노비 같지 않나요? 미라가 단톡방에 올린 메시지는 곧 부대 전체에 퍼졌다. 메시지 아래로는 온갖 조롱 댓글들이 달렸다. 진짜 웃기네. 장군 딸이 왜 저렇게 굽실거리지? 뭔가 불쌍하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노비딸 인정. 서현은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손이 덜덜 떨리고 숨이 막혔다. 자신이 매일 정성스럽게 한 일들이 모두 조롱거리가 된 것이다. 장군 딸이면 뭐 대단한 줄 알았더니. 그니까 급식 노예, 청소 노예까지 노비가 딱이야. 야, 노비야. 여기 바닥 좀 닦아. 네가 제일 잘하잖아. 아, 그리고 화장실 청소도 네가 맡아. 어차피 매일 하던 거잖아. 강미라의 모욕적인 말이 생활관에 울려 퍼졌다. 지금 군대에서 무슨 일 있는 걸까요?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윤서현의 눈이 알람 소리도 없이 저절로 떠졌습니다. 생활관의 나머지 병사들은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서현은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내려와 군화를 신었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걷는 그녀의 발걸음은 이미 수십 번의 반복으로 익숙해진 동작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작이구나. 복도를 지나 어둠 속 식당으로 향하는 길. 서연의 가슴은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이었지만 이 시간에 청소를 하는 것은 그녀만의 특별한 의식 같은 것이었습니다. 형광등을 켜자 텅 빈 식당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조리대 위에 놓인 걸레를 집어들며 서연은 중얼거렸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하니까. 먼지 하나 없는 바닥, 반짝이는 조리대, 깨끗하게 정리된 식기들. 서연은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지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서연은 잠시 창문 너머 어둠이 걷히기 시작하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차분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1시간 후 다른 조리병들이 출근했을 때 서연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김선임 하사는 깨끗해진 식당을 보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또 서연이가 했네. 서연은 밝게 웃으며 인사했지만 김선임의 표정은 불편해 보였습니다. 서연의 미소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하사님, 뭐 잘못됐나요? 김선임은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습니다. 야, 서연아. 내가 맨날 이러면 다른 애들이 게을러 보이잖아. 여기가 어딘지 알지? 서연의 가슴 한 구석이 찌릿하고 아팠습니다. 열심히 한 일이 오히려 눈치를 받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말을 잇지 못하는 서연의 입술이 살짝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일찍 일어나서. 아니, 그래도 선 넘지는 말고.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깨끗한 환경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싶었을 뿐인데. 점심시간 서연은 배식대 앞에 서서 묵묵히 음식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동기들이 지나가며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쟤 또 쇼하네. 뭔가 보여주려는 건가? 서연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숟가락을 꽉 쥐며 평정을 유지하려 노력했지만 가슴 속에서는 작은 파도가 일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서연은 홀로 남아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백선임 중사가 들어왔습니다. 윤하사,
늦게까지 수고가 많네. 괜찮습니다. 금방 끝나요. 백서님은 잠시 서연을 관찰하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서연아, 너 성실하긴 한데. 잠시 말을 멈추더니 이어갔습니다. 여기서는 너무 튀면 안 좋아. 특히 내 경우에는. 알겠지?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편이 서늘해졌습니다. 특히 내 경우에는 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궁금했습니다. 혹시 자신의 배경에 대해 알고 있는 걸까요? 생활관으로 돌아온 서연은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켰습니다. 아버지와의 대화창을 열어보니 한 달 전 메시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군대 잘 다니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아버지의 답장은 더 짧았습니다. 고생 많다. 건강 챙겨라. 서연은 화면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윤정훈 장군. 대한민국 육군에서 손꼽히는 지휘관이었던 아버지. 서연은 그런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어 군에 지원했습니다. 누구에게도 자신의 배경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윤서연으로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때 생활관 문이 열리고 강미라 중사가 들어왔습니다. 34세 미라는 부대 여군 생활관에서 절대적인 권력자였습니다. 그녀가 들어오자 모든 병사들이 경직된 자세로 인사했습니다. 중사님, 안녕하십니까? 미라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날카로운 시선이 서연에게 머물렀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새로 온 윤하사, 그렇지? 네, 중사님. 미라는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뭔가 불편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들어보니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청소한다며? 서연은 당황했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보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 그냥 습관이 되어서요. 습관이라. 미라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래, 좋은 습관이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서연의 등줄기로 차가운 물이 흐르는 듯한 불안감이 스쳤습니다. 미라가 떠난 후 옆 침대의 박정아 하사가 서연에게 속삭였습니다. 조심해. 강중사님이 너에게 관심을 보이면 좋은 일이 아니야. 왜요? 정아는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그냥 직감이야. 너무 튀지 마. 서연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정아의 진심 어린 걱정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이곳에서 친구가 생긴 것 같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이불을 머리까지 덮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왜 모두가 그녀의 성실함을 경계하는 걸까요? 왜 튀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그리고 강미라 중사의 불편한 시선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지만 서연은 몰랐습니다. 이 모든 불안한 기운이 곧 폭풍으로 변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자신의 세계가 곧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사실을.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청소해야지. 서연은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자신의 방식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그게 서연이 이곳에서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생활관 한쪽에서 미라가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서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차갑게 웃으며 무언가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의 조용한 일상이 곧 산산조각 날 거라는 걸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월요일 아침, 서연의 평화로운 일상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세면대에서 얼굴을 씻고 있는데 갑자기 한동기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야, 윤서연, 너 진짜 장군 딸 맞지? 서연의 손이 얼음장처럼 굳었습니다. 물방울이 턱에서 뚝뚝 떨어졌지만 닦을 생각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생활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서연에게 꽂혔습니다. 그냥 저는 조리병이에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동기들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에이, 숨기지 마. 다들 안다고.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구나. 뭔가 증명하려고? 서연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는 비밀이 어떻게 알려진 걸까요? 마치 옷이 호련히 벗겨진 것처럼 적나라하게 노출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점심, 배식을 하는 서연의 귀에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진짜 장군 딸인데 여기서 밥 퍼주고 있네. 아마 눈도장 찍으려고 그러는 거겠지. 우리보다 잘난 척하고 말이야.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배식을 이어갔습니다.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속에서는 무언가가 천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강미라 중사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윤하사, 열심히 하네. 서연은 인사를 하려고 일어섰지만 미라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아니야, 계속해. 내가 잘하는 일이잖아. 미라의 말에 숨겨진 의미를 서연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중사님, 제가 뭐 잘못했나요? 미라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키득거렸습니다. 잘못? 아니, 전혀. 다만 좀 궁금해서. 장군 딸이 왜 이렇게 열심히 화장실 청소를 하는지. 서연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아무리 부인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냥 제가 해야 할 일이니까요. 해야 할 일? 미라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빠가 가르쳐 준 거지? 아래 사람들한테 잘하라고?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가슴 속에서 분노와 수치심이 뒤엉켰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미라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돌아섰습니다. 문을 열기 전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 내 위치에 딱 맞는 일이야. 문이 닫히자마자 서연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깊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이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나 식당으로 향했을 때 뭔가 이상했습니다. 식당 문 앞에 누군가가 서 있었습니다. 미라였습니다. 벌써 일어났네, 윤하사. 서연은 놀라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중사님, 여긴 웬일로? 궁금해서 매일 이렇게 일찍 일어나는지. 미라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역시 장군 딸은 다르네. 서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자신의 유일한 안식처마저 침범당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이 생활관으로 돌아왔을 때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동기들이 키득키득 웃으며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서현이 다가가자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뭘 그렇게 재밌게 보세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현은 불안한 마음으로 자신의 침대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침대 위에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노비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순간 서현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몇몇 동기들이 서현의 반응을 훔쳐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생활관 단톡방을 확인했습니다. 상단에 고정된 게시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부대엔 장군 딸 노비가 있지.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진짜 노비 같지 않나요? 작성자는 강미라였습니다. 그 아래로 수십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진짜 웃기네. 장군 딸이 왜 저렇게 굽실거리지? 뭔가 불쌍하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노비 딸 인정. 서현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매일 성실하게 해온 일들이 모두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괜찮아? 옆에서 정아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서현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메어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이틀 후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점심시간 서현이 배식을 하고 있을 때 미라가 다가왔습니다. 장군 딸이면 뭐 대단한 줄 알았더니. 그니까 급식 노예 청소 노예까지 노비가 딱이야. 야, 노비야. 여기 바닥 좀 닦아. 네가 제일 잘하잖아. 아, 그리고 화장실 청소도 네가 맡아. 어차피 매일 하던 거잖아. 미라의 모욕적인 말이 식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서현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묵묵히 국자를 들고 배식을 계속했습니다. 야, 윤서현. 이 국 왜 이렇게 뜨거워? 갑자기 트집을 잡는 미라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온도 맞는데요. 서현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맞다고? 내가 뜨겁다는데 맞다고 해? 그 순간 미라가 국자를 집어들더니 서현에게 던졌습니다. 국자가 서현의 어깨에 맞고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국물이 서현의 정복과 얼굴에 튀었습니다. 식당 안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서현은 뺨에 묻은 국물을 손등으로 조용히 닦았습니다. 어깨가 아팠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야, 그래도 제 아빠가 장군이래. 한 병사가 옆 사람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래서 더 눌러야지. 그런 것들은 오만해서 안 돼. 다른 병사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서현은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자신을 도와주려던 말이 오히려 더 큰 적대감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서현의 내면에서 뭔가가 조금씩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서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루 종일 노비라는 말을 몇 번이나 들었는지 셀 수 없었습니다.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가 대체 뭘 잘못했지? 이불을 머리까지 덮고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지만 울 수는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는 모습을 보이면 더 약해 보일 테니까요.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청소해야지.
서연은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자신의 방식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그게 서연이 이곳에서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연은 몰랐습니다. 자신을 향한 시선들이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적대감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미라는 이미 서연을 완전히 무너뜨릴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일주일이 더 지나자 서연의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괴롭힘은 이제 말과 눈빛을 넘어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벽에 일어난 서연은 신발장을 열고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 군화 안에 물을 가득 채워 놓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가슴 한 구석이 찌릿하게 아팠습니다. 소리내어 항의할 수도 없었습니다. 조용히 물을 버리고 젖은 군화를 닦았습니다. 식당으로 향하는 길, 서연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더 이상 새벽 청소가 편안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항상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에 등줄기가 서늘했습니다. 식당 문을 열자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깨끗이 정리해 놓은 식당이 엉망이었습니다. 쌀이 바닥에 흩뿌려져 있고 벽에는 검은 글씨로 노비의 청소 구역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필사적으로 참았습니다. 참아야 해. 절대 울면 안 돼. 점심시간 배식을 하던 서연에게 한 병사가 다가왔습니다. 야, 노비야. 밥 좀 많이 줘. 주변에서 키득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밥을 더 담아주었습니다. 손이 떨려 숟가락이 덜그럭거렸습니다. 고마워, 노비양. 그 말에 주변 병사들이 더 크게 웃었습니다. 서연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조각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서연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미라가 들어왔습니다. 아직도 여기 있었네, 우리 노비양. 미라는 서연의 옆으로 다가와 그릇 하나를 바닥에 일부러 떨어뜨렸습니다. 그릇이 깨지며 날카로운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 미안. 내 실수야. 치워. 서연은 무릎을 꿇고 깨진 그릇 조각을 주었습니다. 손가락이 베어 피가 났지만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서 육체적 고통은 무뎌진 상태였습니다. 너 아빠한테 말할 거야? 윤정훈 장군님께. 서연은 고개를 들어 미라를 바라보았습니다. 미라의 눈빛에는 오래된 원한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왜 저를 이렇게 괴롭히세요? 내 아빠 때문이야. 내 사촌 오빠가 내 아빠 때문에 진급에서 밀려났어. 10년 넘게 군 생활했는데 한순간에 모든 걸 잃었지. 서연은 놀랐습니다. 아버지의 과거가 자신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건 저와 상관없는 일이에요. 상관없어? 너 같은 것들은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게 정해져 있잖아. 우리는 10년을 넘게 해도 올라가지 못하는데 너희는 태어날 때부터 별을 달고 나온 거나 다름없지. 생활관으로 돌아온 서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옆 침대에서 동기들의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야, 윤서연, 진짜 웃기지 않아? 장군 딸인데 왜 저렇게 굽실거려? 맞아. 뭔가 꼴 보기 싫어. 서연은 이불을 머리까지 덮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지만 울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점심시간 미라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평소보다 더 날카로웠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늦었어? 노비 양? 청소도 안 하고. 미라는 갑자기 서연의 손목을 강하게 잡아당겼습니다. 국자에 담긴 국물이 서연의 정복에 쏟아졌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피부에 닿아 화상을 입었지만 서연은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야, 조심해야지. 내가 실수했네. 미라의 말에 주변 병사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지만 필사적으로 참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서연은 더 이상 식당에서 일할 수 없었습니다. 손목의 화상이 너무 아팠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의무실에 가려던 서연은 복도에서 미라와 마주쳤습니다. 어디가? 의무실에 가려고요. 왜? 조금 뜨거운 물 맞았다고? 약해 빠졌네. 서연은 힘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냥 생활관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서연의 휴대폰에 알림이 울렸습니다. 단톡방에 새 글이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미라가 올린 사진은 서연이 화상을 입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노비의 눈물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진짜 불쌍하다. 키득키득 저 뒷모습 진짜 노비 같아. 서연의 눈에서 드디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화장실로 달려가 문을 잠그고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몸 전체가 떨렸습니다.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지? 내가 뭘 잘못했지? 생활관으로 돌아온 서연은 아버지와의 대화창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절대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이제는 한계였습니다. 손가락이 떨리며 메시지를 입력했습니다. 아빠, 나 그냥 군대 그만두면 안 될까? 전송 버튼을 누르자마자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메시지는 보내졌고 곧 읽음 표시가 떴습니다. 서연은 후속 메시지를 보내려 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자신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해명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휴대폰 배터리가 떨어져 꺼졌습니다. 안 돼. 충전기를 찾으려 했지만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끝났어. 내가 졌어. 그 메시지를 보낸 것 자체가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혼자 힘으로 이겨내겠다던 다짐도 아버지의 힘에 의존하지 않겠다던 자존심도 모두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몰랐습니다. 그 짧은 메시지가 곧 모든 상황을 뒤바꿔 놓을 거라는 것을. 멀리서 폭풍이 가까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손목의 화상은 여전히 아팠고 머릿속은 어지러웠습니다. 생활관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동기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부대 방송이 울렸습니다. 전 간부는 즉시 연병장으로 집결하라. 반복한다.
전 간부는 즉시 연병장으로 집결하라. 간부들의 표정이 순간 긴장으로 굳었습니다. 예정에 없던 집결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서현도 서둘러 정복을 입었습니다. 화상 입은 손목이 쓰라렸지만 아픔을 참았습니다. 연병장으로 향하는 간부들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부대장이 연병장 중앙에 서서 엄숙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갑자기 검열인가? 아닐걸. 부대장님 표정이 심상치 않아. 간부들이 웅성거리는 가운데 서현은 뒤쪽에서 조용히 줄을 맞추었습니다. 그때 상공에서 헬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든 시선이 하늘로 향했습니다. 저건 군수송 헬기 아닌가? 헬기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서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헬기가 연병장 옆 헬기장에 착륙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정복을 입은 인물이 내렸습니다. 서현의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아버지 윤정훈 장군이었습니다. 저건 누군가 숨을 헐떡였습니다. 윤정훈 장군님이다. 서현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아버지가 왜 여기에? 그제야 어젯밤 보낸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서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훈의 뒤로 국방부 관계자들과 감찰관들이 따라 내렸습니다. 부대장은 급히 달려가 격려했습니다. 정훈의 표정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지금부터 병영 인권 실태 점검을 하겠습니다. 정훈의 목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강한 바람이 불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익명 단톡방 원본을 포함해 모든 자료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말에 미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현은 미라의 반응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특히 여군 생활관 내에서 발생한 집단 괴롭힘 사건에 대해 전면 조사하겠습니다. 관련자들의 휴대폰과 모든 통신 기록은 이미 확보된 상태입니다. 간부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서현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시선이 자신에게 향했다고 느꼈지만 눈을 마주칠 용기가 없었습니다. 정훈은 부대장과 짧은 대화를 나눈 후 감찰관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여군 생활관부터 조사하겠습니다. 관련 병사들은 모두 별도 대기실에서 개별 면담을 진행합니다. 감찰관들이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현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한 감찰관이 서현에게 다가왔습니다. 송은서 하사님, 잠시 나와 주시겠습니까? 서현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목구멍이 메어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저요? 왜요? 설명은 나가서 해드리겠습니다. 서현이 생활관 밖으로 나오자 연병장 쪽에서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아버지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빠. 서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장군님께서 병영 인권 실태 점검을 위해 오셨습니다. 당신과 관련된 사건 때문입니다. 서현은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틀 전에 보낸 메시지, 아빠, 나 그냥 군대 그만두면 안 될까? 라는 짧은 한 줄이 이 모든 상황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아니야. 이러면 안 되는데.
서현이 중얼거렸지만 이미 모든 것이 시작된 후였습니다. 정훈이 부대장과의 대화를 마치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딸 서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훈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이 아니라 장군의 눈빛이었습니다. 내 딸을 노비라고 부른 그 입. 지금 누가 책임질 건가요? 정훈의 목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을 때 미라는 마침내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폭풍이 몰려온 것이었습니다. 조사가 시작된 지 몇 시간 후 서현은 군 의무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탈수 증세 때문이었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잠도 설치며 견뎌온 결과였습니다. 혈압이 많이 낮고 탈수가 심합니다. 군의관이 정훈에게 설명했습니다. 정훈은 침대에 누운 딸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서현아, 정훈이 부드럽게 불렀지만 서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빠, 왜 왔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된다고. 왜? 제가 혼자 해결하려고 했는데. 아빠, 힘 빌리지 않고 버티려고 했거든요. 서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훈은 딸의 손을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현아, 나 지금 이거 아빠로 온 게 아니야. 장군 계급으로 온 거야. 알아요, 아빠. 나 부끄러워서 말 못했어요. 매일 노비라고 불렸다는 거, 조롱당했다는 거. 아니야. 내가 참은 게 더 대단했어. 그런데 참는 것만이 답은 아니야. 정훈은 서현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일어섰습니다. 이제 정의를 바로 세울 시간이야. 감찰실에서 미라가 떨리는 다리로 들어갔습니다. 정훈의 차가운 시선이 그녀를 맞았습니다. 단톡방에 올린 글들 모두 당신이 쓴 거 맞죠? 감찰관이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장군 딸 노비라는 제목의 글과 모든 댓글이 그대로 보였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냥 농담이었습니다. 농담? 내 딸이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청소하는 걸 보고 농담으로 노비라고 불렀다고요? 미라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훈이 계속 추궁했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까지 내 딸을 미워했습니까? 장군님, 딸이니까요. 저희는 10년 넘게 군 생활해도 힘든데 윤서연은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게 보장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괴롭힌 거예요. 정훈이 미라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래서 모욕하고 괴롭히는 게 정당합니까? 미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감찰관이 개입했습니다. 다수의 병사 증언과 단톡방 복구 기록으로 보아 이는 명백한 집단 괴롭힘입니다. 전면 수사로 확대됩니다. 미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수사요? 당연합니다. 군내 집단 괴롭힘은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한편 간부 회의실에서는 정훈이 부대 간부들을 상대로 호통을 치고 있었습니다. 군을 욕되게 하지 마십시오. 간부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훈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조사가 끝나갈 무렵 정훈은 다시 의무실로 향했습니다. 서현은 링거를 맞으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많이 힘들었구나. 정훈이 딸의 손을 잡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났어. 서현이 눈을 떴습니다. 아빠, 일이 너무 커진 것 같아요. 커져야 해. 이런 일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하거든. 하지만 저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내 잘못이 아니야. 잘못한 사람들이 책임지는 거야. 정우는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여기서 보여준 성실함과 참을성, 그리고 혼자 이겨내려던 용기. 그게 진짜 군인 정신이야. 정말요? 정말이야. 내가 부끄러워할 일은 하나도 없어. 밖에서는 미라와 관련자들이 모두 연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곧 전군에 알려져 경영 인권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었습니다. 정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딸이 있었기에 내가 다시 군을 바라볼 수 있었다. 이 일은 단순한 개인적 복수가 아니라 군 전체를 바꾸는 출발점이 될 것이었습니다.